이어서 236쪽에 있는 예제 7-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면 공정별 원가 계산이 훨씬 쉽기 때문에 7-3을 한 번 더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 예제를 먼저 조금 빨리 훑어보는 방법으로 풀이를 교수님이 해줄 테니까 전 시간에 좀 미흡했던 사람들은 요 설명을 들으면서 정돈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교수님이 미리 이렇게 풀이를 했으니까 필요한 부분은 교수님이 또 써가면서 아니면 이미 써져 있으니까 교재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읽는 게 아니고 미리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를 너무 이게 워드를 치면서 하니까 느려서 조금 이렇게 해놨어요. 자, 다음 주 세진의 원가 자료를 보고 평균법,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제공품을 평가하고 완성품 원가를 구하래. 자, 그래서 앞서 이렇게 예제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기초제공품에 대한 자료, 그리고 단기 투입한 원가, 그리고 기말제공품 수량 이와 같은 부분들이 나와요. 단, 이 문제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랄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이야, 이제. 재료는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입한대. 이거 무슨 얘기야? 앞서 전의 예제들에서는 보통 재료들은 공정 초기에 투입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료도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서 동시에 계속해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투입해가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도가 완성도가 재료비 가공비가 같이 간다라는 것이야. 자, 이러면 미리 얘기하건데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재료비 따로, 노무비, 가공비 따로, 따로따로 월말 제공품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것이야. 자, 어찌됐든 한 번에 하든 뭐 하든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제공품 계정을 파악을 하도록 하자. 우선 평균법 먼저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제공품 계정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전기 2월한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 적습니다. 전기 2월 이렇게 전기 2월 몇 킬로그램이야? 100kg인데 자,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면 10,000원입니다. 직접 재료비 10,000원 이렇게 적는 것이 그래서 직접 재료비 10,000원 적고 재료도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투입이 가공의 정도에 따라 투입되니까 재료도 50%만큼만 투입한 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재료도 여기는 그동안에처럼 100% 갖다 무척 적는 것이 아니라 50인 겁니다. 가공비도 20,000원이 발생했는데 당연히 가공비 5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왜 이걸 따로 하느냐? 이게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 적어 본 것이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해도 되느냐 하면 직접 재료비, 가공비 전부 다 합한 금액 30,000원 이렇게 한 다음에 50%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이해했지? 자, 그 얘기는 다시 안 할게.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 해놓는 이유는 다를 경우들에 대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입원가, 단기 투입량 몇 킬로그램 했다고 그러냐면 1000kg을 투입했대잖아, 제조 착수량이. 자, 1000kg 투입한 것이 직접 재료비가 23,000원 그리고 가공비가 40,000원만큼 투입했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계를 내보면 합계를 12,000 그리고 23,000 23만 40만 하면 63만에다가 66만원 이렇게 합계를 내는 것이야. 자, 합계 됐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봤더니 기말제공품의 수량이 200kg이래요. 그래서 기말제공 차기 2월에 차기 2월 이렇게 적고 차기 2월 이렇게 적고 200kg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자, 직접 재료비가 40% 가공비 40% 동일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투입한 상태로 요만큼 200kg을 투입한 것이 40%만큼 투입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뜻이야. 자, 그리고 가공비도 마찬가지로 40% 정도 진행된 요 원가만큼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쪽에 합계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차기 이월된 즉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평가하면 되는 것이야. 앞서 전에 얘와 얘가 달랐을 때는 환산량도 다르고 환산 단가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했어야 되나,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 방에 처리해도 되므로 이렇게 접근하면 돼.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했었어? 기말 제공품 재료비 따로, 기말 제공품 가공비 따로 이랬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기말 제공품 그냥 환산량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재료든 가공비든 전부 다 몇 개니까 200 곱하기 0.4 80kg이니까 80kg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리고 환산 단가 또한 이 총 원가를 평균법에 의해서 환산 단가를 내면 되니까 총 원가를 가지고 환산 단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총 원가를 환산 단가를 먼저 이제 구하러 요 밑으로 가자. 환산 단가 곱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기말제공 환산 단가는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라는 뜻이야. 여기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전액을 말하는 거지. 평균법이니까 요것과 전기분과 단기투입분 모두 다 총원가를 가지고 가야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완성품 환산량은 900kg, 여기 900 완성되네. 곱하기 여기 기말제공품 환산량을 구해야 되는데 몇이야? 200 곱하기 0.4 한 것. 80에 합계해서 980인 겁니다. 완성품 환산량이 980인 것이야. 재료, 직접 재료비, 가공비 공이 980 동일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66만 나누기 980을 해보세요. 66만 나누기 980. 66만 나누기 980 하면 673.469 뭐 어쩌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끊었어요, 교수님이. 673.5로 673.5원 이렇게 끊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월말 제공품 재료비가 아니고 월말 제공품 재고액이 되는 것이야. 월말 제공품 재고액은 월말 제공품 재고액은 이것도 월말이 아니고 기말로 바꿔야 되겠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80kg 곱하기 673.5 여기 이해를 했더니 한번 해보세요. 673.5 673.5 곱하기 80kg 했더니 53,880원 53,880원이 나왔던 것이야. 자, 그러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쉽게 보여지네요. 그죠? 자, 단기제품 제조원가 어떻게 구해? 총 제조원가 여기 제공품 계정에 차별할게. 66만 원으로부터 100만 원부터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 구한 53,880원 66만 원에서 53,880원을 빼면 606120 60만 6,120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때 제품 1kg당 그 제품 제조원가는 얼마냐,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제품 제조원가가 606,120이니까 나누기 900kg 완성됐잖아. 900kg로 나누면 자, 606,120 나누기 900. 교수님도 또 해보는 거야. 맞는지. 673.5. 자, 이 부분은 평균법에서는 해보나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기말제공품의 그 기말제공품 환산 단가와 완성품의 그 한 단위당 단가가 동일한 것이 평균법이에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에 가면 이 완성품 원가가 완성품 단위 원가, 킬로그램당 단위 원가가 요 기말제공품의 환산 단가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그 적용이니까 평균을 내내를 갖다가 단가를 적용시킨 게 아니라 완성품에는 전기분이 먼저 싹 다 들어가서 그놈 단가를 먼저 구성하고 있고 차기 2월분에는 당월 요 원가만을 가지고 여기 평균한 단가를 가져오니까 당연히 선입선출법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구해보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평균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선입선출법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 한번 해볼까요? 자, 선입선출법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이렇게 숫자를 풀어놓지 않아서. 뭐 그래도 저 양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푸는 겁니다. 자,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서 제시되어진 물량과 원가의 흐름 그리고 완성도 이런 자료들을 제공품 계정에 이렇게 정돈하는 것은 동일해. 여기까지는 다를 게 없지.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평균법에서 했던 것처럼 정돈을 해 놓습니다. 위치에다가 전기 2월분, 단기 투입분, 그리고 차기 2월분, 그리고 완성된 수량 이렇게 적어 놓고 총 원가도 이렇게 합계를 한번 내놔 보는 겁니다. 66만 원. 자, 선입선출법이니까 모든 총체적인 흐름은 다 동일한데 뭐가 다른 것이야? 요 기말 제공품 환산 단가를 구할 때만 다른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일하게 몇 개가 동일해? 기말 제공품 재고 수량 80kg 동일한 애를 곱하는데 기말 제공품이 환산 단가가 다른 것이야. 자, 여기 총원가가 아니고 어떤 애만 들어오냐면 단기분, 단기 투입 원가가 오는 것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적용시킬, 즉 기말 제공품에 적용시킬 단가를 구하는데 요 전기분은 다 완성된 것이고 순서대로, 그지? 요거만 남아서 요거 평균 단가를 구성한단 말이지. 이해가 가지? 자,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 두 개 환산량에서 요 부분을 빼주는 흐름인 것이야. 전기분을. 앞서 전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 투입 원가만을 하면은 여기가 66만 원이 아니라 63만 원인 것이야. 재료비, 가공비 한꺼번에 계산하지. 자, 그리고 여기는 900에다가 더하기 80을 더한 다음에 빼기를 해줘야 돼. 어떤 애를 빼줘? 요 기초제공품 환산량을 빼줘야 됩니다. 그럼 100kg에 50%니까 몇을 빼줘? 100 곱하기 0.5 한 50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몇으로 변하냐면 930kg으로 바뀌겠다. 930으로. 되지? 자, 그러면 930으로 나누면 즉 63만 원을 나누기 930으로 이와 같이 나누게 되면 677.4가 나옵니다. 677.4. 677.4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속해 있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평균 단가가 677.4원이라는 뜻이야. 여기에가. 그럼 이 평균을 요걸 평가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완성을 해야 돼. 따라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80kg 곱하기 kg당, 자, 이게 단위가 아니고 요거다. 정확히는 퍼, 앞서 그 평균법도 마찬가지다. 그지? kg 이렇게 되는 애야. 자, 여기도 이렇게 정확히 하면 요 단위당이 kg이라는 뜻인데 뭐 과히 틀린 건 아닌데 정확히 표현하면 요런 애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책에도 이제 골뱅이로 되어져 있는데 틀린 건 아니야.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kg당, 뭐 그거 단위당, 그러니까 1kg가 뭐 그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677.4, 677.4를 곱하면 여기 킬로그램은 이제 그 분자와 분모의 동시 나타나니까 없어지면서 금액만 남게 되겠다. 그지? 금액을 잘 구하면 677.4 677.4 곱하기 80 하면은 54192가 나옵니다. 54192.
192가 나와요. 즉 54,192원이 이것의 원가라는 뜻이지. 차기 2월되는, 즉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된다라는 뜻이야. 기말 제공품 재고액. 따라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총 제조원가인 66만 원으로부터 빼기 여기서 구한 선입선출법으로 구한 기말 제공품 재고액 54,192를 제외시키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808이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요 단가는 요게 나올까요? 677.4가 안 나온다는 뜻이야. 자, 605 808 나누기 900kg 하면은 605 808 나누기 900 하면은 673.12 673.1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야. 즉 요 기말제공품 그 단가하고 완성품의 평균 단가가 다르게 나타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인 것이야. 평균을 내내는 여기에 관해 1kg 단가나 여기에 1kg 단가나 평균 내내니까 동일하게 나타났었는데 앞서 전 문제에서 그랬었지. 예, 여기에는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아까 그 평균법에서도 이렇게 한번 구해서 확인해보는 이런 부분을 보여줬던 거야.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뭐를 물어보진 않았어. 단기 킬로그램당, 즉 제품 단위당 원가 1kg당 얼마냐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대답해 주면 됩니다. 평균법도 아까 요 자리까지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지식을 안고 바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앞서 전에 그 종합원가 계산이 하나의 단일 공정에서 재료가 투입되고 가공의 그 과정 등이 있어서 이제 바로 그 한 공정을 거치면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제품에 적용되는 부분이었었어요. 그런데 보통의 이제 또 생산 현장은 제품의 과정이 이제 분업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섬유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섬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복천이라든가 의상을 옷을 만들기 위한 천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맨 먼저 이제 여러 가지 그 천의 원료가 되는 뭐 여러 가지 그 합성 그 섬유 이런 애들이 이제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천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것이 되어지면 이제 또다시 다른 재료들 즉 그 염료랄지 색깔을 넣는 이러한 것들이 재료가 또 투입되면서 이 공정으로 가서 색깔을 또 달리하게 되는 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이제 그 섬유라는 그 천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와 같은 그 과정을 거친다면 공정이 하나가 아닐 거다는 겁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부문이라고 불렀던 애를 여기 그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공정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원가를 정확한 원가를 제1공정, 제2공정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이 이제 있게 된다 이런 뜻이야. 혹은 뭐 섬유 그 재직 공정, 뭐 방직 공정에서 염색 공정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돼. 자, 그렇게 된다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택하게 되는데 어떤 흐름일 거냐면 제1공정에서 완성된 애가 제2공정으로 그 대체가 되어져서 제2공정에서 다시 재료비와 가공비가 투입이 되어지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즉 공정별 원가 계산은 이와 같이 전 공정에서
앞서 공정을 의미하는 거야. 전 공정이라는 것은 앞서의 공정에서 완성이 되어진 애가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어져서 그 금액을 받아서 또다시 제2공정에서 가공이 되어지고 재료도 또 더 투입되고 이와 같은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명 원가 계산의 흐름을 이렇게 책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교수님이 PPT 부분으로 보여줄 텐데 뭐 동일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의 흐름을 보면 제1공정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뭐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와 같이 동일하게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가 투입이 되어지고 전월 2월 된 부분이 있으면 이게 총 제조원가가 됩니다. 자, 그 가운데 미완성된 그 양에 대해서 이 총 제조원가를 안분하는 부분을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를 이제 대입을 했었어? 완성도를 이제 대입을 해서 뭐 평균법이나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얘를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총 제조원가로부터 여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서 완성품 원가라는 애를 구했어요.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여기서는 이 기업은 이제 더 이상 제품이 아직 아닌 것이야. 아직 완성은 여기 1공정은 끝났지만 어떻게 된 거야? 다음 공정으로 가서 가공이 더 돼야지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라 이런 뜻이야. 쏙 들어오지? 자, 그러면 제2공정으로 얘가 가는 거야. 여기에서 완성된 애가. 그러면 어떤 애가 이제 생기게 될 거냐면 전 공정에서 온 애 여기가 이제 올 거라고. 요게 뭐라고 이제 될 거냐면 앞서 공정이 1공정이라면 제1공정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뭐 3공정까지 있다라고 그러면 3공정에서는 3공정의 요 자리는 제2공정 이런 애가 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 당월 투입되어진 요 부분에 전공정 대체액이라는 애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야. 그리고서 당월에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가 투입이 되겠지. 자, 그러한 흐름이 되어진다면 얘도 동일하게 완성된 애와 미완성된 애가 될 텐데 미완성된 애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나눠진다라는 뜻이야.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공정에서 만들어져서 왔던 애 중에 미완성된 부분에 원가가 있다는 뜻이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일반화되면 다음 공정에서는 이게 다음 기에서는 전월 2월 이런 애가 있을 테니까 이런 흐름으로 일반화되는 것이야. 이렇게 전월 2월 부분도 전공정 대체액이 있고 직접 재료비가 있고 가공비가 이렇게 있고. 그죠? 자, 그럼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전공정 대체액이라는 애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서 원가 계산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되죠? 자, 아예 가공비 공정별까지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예시를 가기 전에. 자, 가공비 공정별은 그럼 뭐냐라는 거야. 여러분 책에는 243쪽입니다. 243쪽에 가공비 공정별은 제1공정, 제2공정으로 그 원가가 그 가공의 과정이 연속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차이점 딱 하나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직접 재료비는 맨 처음 공정에서만 투입되고 차후 공정에서는 재료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고 가공의 과정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부분을 가공비만 더해간다. 그래서 가공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 주로 있느냐면 연속 생산을 하는 어떤 제품들 있죠. 그런 애들은 재료를 더 이상은 투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석유 제품 이런 애들 생각하면 돼. 석유 제품 하면서 1공정에서 이제 다른 애가 생산이 되고 또 다음 공정 가서 더 가공만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면 가공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1공정은 뭐 여기는 동일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었던 부분에서 제일 처음 공정을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 공정은. 자, 두 번째 공정은 재료비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이제 단가만 구해 놓습니다. 재료 한 개의 단가만 완성품 제2공정으로 갈 때 요 단가만 구해 놓은 다음에 제2공정에서는 전공정 대체액이라는 애는 당연히 있겠지. 있는데 요 전공정 대체액은
어떤 애가 와 있느냐면 가공비만 와 있는 것이야. 가공비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공비만 와 있어요. 전공정 대체액이. 자, 제품이 완성되어졌으네. 여기서 완성되어진 애 있지? 제2공정으로 간 애들. 그래서 가공비만 왔다고. 전공정 대체액과. 뭐는 빠졌어? 직접 재료 비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직접 재료비는 최초 공정에서 투입되고 그 이후의 공정에서는 가공비만 가공만 한 형태인 재분업이라든가 혹은 염색은 하지 않는 방직공업이라든가 석유정제업 이런 애들에 속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섬유를 제조해서 염색까지 하는 섬유업 이런 데는 앞서 말한 대로 재료가 아까 뭐 염료 같은 게 투입된다라고 그랬었지. 자, 그런 애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방직공업으로 뭐 가게 된다면 방직공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 천의 그 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만 달리하도록 재료는 처음에 투입된 것으로 진행을 하고 더 이상의 재료는 더 이상 투입되지 않으면서 가공의 과정만 더 세분을 해서 좀 더 품질이 더 좋아지는 그 천을 만드는 것 혹은 품질이 더 좋아지는 어떤 석유 제품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라면 가공비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을 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PPT가 있으면 PPT를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고 예제로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라 함은 이렇게 보여줄게요.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한 개가 아니고 뭐 두 개 이상의 공정에 의해서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전 단계의 공정에서 완성된 원가를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대체한 후에 또 다른 원가를 추가해서 완성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공정에서는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었던.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1공정에서 다 완료된 것, 완성품은 아니야. 다 완료된 애를 제2공정으로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애가 전공정 대체액이라는 애로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그 교재에 있는 책하고 더 단순화되어 있지. 자, 그렇게 되면 요 단기 투입 원가가 이와 같이 된다면 완성품이 된 다음에 여기 차월 2월에도 어떤 애들이 있겠어? 전공정 대체액 차월 2월, 직접 재료비 차월 2월, 가공비 차월 2월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게 연속되어진다면 다음 기에 전월 2월에서 이런 애들이 있어서 일반화된 계정의 형태를 보여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어주도록 할게. 전공정 대체액은 그러면 여기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일까 이런 거야. 차월 2월 될 때. 당연히 100%인 겁니다. 전공정 대체액은 무조건. 왜냐하면 여기서 100%가 다 되지 않았으면 전공정 대체액이 될 수 있었을까? 1공정에서 전부 다 1공정에서 해야 될 것을 완전히 100% 해왔기 때문에 전공정 대체액은 늘 무조건 여기 그 완성도를 여기 쓸 때 100% 넣는 겁니다. 전월 2월이든 차월 2월이든. 아시겠죠? 전공정 대체액은 몇 퍼센트를 넣는 거라고? 100%. 그리고 요런 애들은 이제 봐야 돼. 몇 퍼센트인지를 여기 차월 2월, 전월 2월 때 얘기야. 여기에 그 가공의 정도, 즉 완성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공비 공정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과 동일하다라는 거야. 동일한데 다만 전 단계 공정에서 완성된 원가를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대체한 후 최초 공정 이후에는 여기 최초 공정 1공정, 2공정, 3공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1공정 이후에는 다음 공정에서는 재료비가 투입이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야. 여기서부터는 2공정 이후부터는. 그래서 가공비만을 추가해서 완성되는 절차이다 보니까 2공정 이후에 여기는 또 동일하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죠. 2공정 이후에 뭐가 빠져 있나를 보세요. 전공정 대체액하고 가공비만 와 있고 직접 재료 비는 빠져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정별 원가 계산은 뭐를 잘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어떤 애?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을 잘 하면은, 단순한 종합원가 계산을 잘 해내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전공정 대체액이라는 애만 정신을 차리고 계산해내면 동일한 거다라는 거예요. 즉 기말제공품 평가를 할 때 직접 재료비 평가하고 가공비 평가하고 그랬었지. 그때 뭐 하나를 더 평가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전공정 대체액을 평가를 한 번 더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션에서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 예제를 풀어서 어떤 흐름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